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앙시장이 복구 방안을 정하지 못해 3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견 수렴이나 조율을 주도할 주체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규 석탄 발전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횡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역 반발도 거셉니다. 폐쇄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가 중지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수출입 업무 처리를 위해 타 시도까지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 전 지사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산불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해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초여름 더위에 오늘도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25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원주가 26도, 횡성 26.7도, 영월 26.9도, 평창 25도로 오전부터 햇빛이 강해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영서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앙시장이 복구 방안을 정하지 못해서 3개월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해결 방안은 없는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까맣게 그을린 간판과 앙상하게 남은 뼈대를 가리기 위한 파란 천막이 쳐졌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 구조물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세워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주변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안 좋죠. 진짜 볼 때마다 안 좋지. 빨리 이제 얼른 빨리 지어서 어떻게 하든 해야지. 상인들 그냥 너무나 진짜 안 됐어.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옥상 임시점포도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화재가 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중앙시장 나동의 복구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구조 보강과 재축, 중앙시장 전면 재건축 등을 놓고 상가마다 뜻이 다르고 건물주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모을 정당성 있는 기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앙시장 번영회가 나서 나동 건물주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84명 중 가장 많은 41명이 중앙시장 전체 재건축을 원한다고 응답했지만 건물주 10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활성화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나동만 기존 건물을 그대로 다시 짓는 재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축은 언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시적인 게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4개 동을 다 같이 가는 거는 묘연하다는 얘기예요. 원주시와 중앙시장 번영회는 조만간 중앙시장 전체 4개 동 상인들이 전부 참여하는 간담회를 다시 한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규 석탄 발전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횡석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한전은 송전철탑 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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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백지화된 신한울 3, 4호기에 이어 강릉과 삼척에 추진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 건설도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횡성 송전탑 반대대책위와 전국 시민환경단체는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지역인 동해안에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전이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꿔 전자파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안전성에서 여전히 문제가 제기돼 왔고 석탄 화력 발전이 취소되면 사회적 갈등과 주민 피해를 일으키는 추가 송전탑 건설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탈석탄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 지역도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쓰겠다는 전력 자립을 선언한 상태로
초고압 장거리가 아닌 지역 생산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횡성에 또다시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되는 데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18년 전 76만 5천 볼트 송전탑 85기가 설치된 횡성 주민들은 재산권과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3천억이라는 피해를 주고 갔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이런 방법 말 없고 지금 가는 거 보상을 잘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동해안 발전량에 비해 선로 수송 용량과 고장시 우회 선로가 지금도 부족하다며 신규 송전선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폐쇄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가 존치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열린 제20차 산업경제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의 존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들이 수출입 업무 처리를 위해서 타 시도까지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한 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는 작년 말 수출입은행이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폐쇄 방침을 발표하면서 존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의 산불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전지사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산불 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해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 속초지사 사무실에서 경찰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고성과 속초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전신주 설치 관리와 점검 내역 등의 자료가 담겼습니다. 경찰이 고성과 속초 산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와 속초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전 강릉지사에서는 선로를 통해 동해안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센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거 살펴보셨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찰은 한전지사 2곳에 13명을 투입해 산불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잘 몰라요. 뭘 가져가시는지. 뭐 필요한 건 간단한 건 몇 분 물어보긴 하셨는데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압선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낙엽에 옮겨붙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압수물을 분석해 전신주 안전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강릉 옥계 산불 원인에 대해서도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도내 흡연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현재 흡연율은 24.8%로 성인 4명 중 1명이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평균인 21.7%보다 3.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남자 현재 흡연율도 45.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이 22.6%, 실제 계측한 비만율도 36.9%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건강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평창 진부 전통시장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색 있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조형물은 지역의 특산물인 고랭지 배추 모양의 기본 틀에 진부라는 지명에 착안해 진부시장에 오면 진짜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진부 전통시장은 매달 끝자리가 3일과 8일인 날에 열리는 5일장으로 봉평장, 대화장과 함께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되는 시장입니다. 영월군이 지적 제조사 사업 등 측량 기술 분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합니다. 영월군은 올해 지적 제조사 사업지구인 중동면 이목지구 1035필지에 드론을 투입해 고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기존 지적도와 겹쳐서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측량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드론이 활용되면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의 현지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줄어들고 빠른 토지 이용 현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가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과 연계한 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주시는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등 정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 원의 국비를 투입해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65살 이상의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4,000호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평창은 평창읍 종부리 등 3곳에 340호를 신청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5곳 560호, 효도아파트 2곳 200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